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병원이라고 적용하고 한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물관리조건법이나 후속 작업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제가 실제로 하는 일과 관련돼서 물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좋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사실 물기본법이라는 게 나오는 게 국민들이 원해서 나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물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작업들이 효율적이냐 서로서로 가끔 싸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에서 저는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 반성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법제화하고 그걸 제도화해서 실제로 국민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게 물관리를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그 출발의 상상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물환경의 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시대에서는 사실 아까 앞에 발제해 주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개발 많이 하면 되고 공급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의 공급을 완료를 했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물순환, 수요관리 쪽으로 좀 돌아서서 공급만 하지 말고 수요도 좀 조정해보자.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으니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지관리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냐. 더 이상 공급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기반이 나름 전문가들은 있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수준의 이해 아니면 그런 수준의 자료의 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그런 갭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완을 하면서 물관리를 할 때 모든 국민이 이거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서로 간에 나눌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가장 촉발하는 사업이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그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겠죠. 국민들이 막 절반이 찬반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정해서 컨트롤 타워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책 방향이 그냥 무시 막지하게 밀어붙여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고민에서 저는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요즘 시점에서는 남북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뭔가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중심에 물이 있습니다. 거기 공유하천이 2개나 있고 북한강이라든지 한강이라. 근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어찌 보면 또 뭐냐면 통일부 외교부 관점이다. 해수부도 있고 환경부랑 국토부랑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풀어가기가 참 힘든 그 조직 구조입니다. 그런 얘기가 OECD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개 부분에서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동성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때 저는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어떤 걸 느끼냐면 이미 이런 시대를 가고 이 시대로 왔다고 주장을 막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물관리에 있어서 환경보존이나 친수도가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거나 물에서 활동을 하려면 물의 양과 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 높은 수준의 양과 질을 만들려면 지금까지처럼 가격에 부처에서 자기 일만 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걸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느끼는 게 하나 뭐냐면 실컷 많이 해놨는데 기후가 막 열기를 합니다. 갑자기 물이 어디서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뭐 물이 적게 오고 가뭄이 막 5년 동안 계속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보나 물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기존 체계로는 안 되겠다 이런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친수 쪽으로 만약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 자기 주변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에 가서 좀 잘 놀고 거의 깨끗하다고 느끼고 휴식도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가치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 맞는 강과 하구, 하천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옛날처럼 국가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든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근데 북한은 여전히 그런 체계의 도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역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큰 강이 4개가 있는데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강 4개에 전문가의 역량, 시민들의 역량,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수요, 그 사람들이 가나는 기대치가 전혀 다른데 항상 국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야 되냐면 이 모델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니 이거 쓰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강에서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걸 하고 싶습니다. 영산강 성진강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물이나 깨끗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저는 물기본법에 담긴 유역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물의 사회적 가치 중에 저희는 이쪽에 굉장히 힘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이쪽이 무게를 두었던 걸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아까 이현재 국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쪽으로 많이 가고 싶은 거죠. 이쪽으로 뭔가 푸시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사실 물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에너지나 식량 아니면 다른 여타 분야, 경제 분야, 산업 분야 이런 걸로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관리 분야 전문가들 자신의 생각이 자기 영역이나 자기 세부 영역을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공공기관이나 사실 저는 공무원들도 그런 관점에서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 자원을 다른 영역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물을 쓰는데 에너지 효율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타영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왜 고민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야에서 사실은 기술의 발전과 관점의 발전, 그 다음에 가치의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적 가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하는 영역에서 어떤 분들은 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규제를 받고 있으면 물이 규제밖에 안 보이고 물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는 물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요소로만 생각하시고 물을 이용하시는 분은 물을 이용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요소로 저희들한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요소들을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냐 하는 걸 저는 크게 3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지속가능성, 효율성, 투명성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라에서는 제도적인 변화는 이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처리 사전으로 가고 정관리를 면으로 가고 획일적 인력적 관리보다 유효성으로 가고 생물 다양성 중요시하고 시민한테 참여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시민 이슈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그냥 안 한다면 사실 물을 마시고 이용하고 즐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물복지라는 개념을 사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국민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민이 아니라 미래 국민, 그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동식물까지 또 포함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걸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논의를 전부 써놨고 이런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유역위원회다. 이 유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유역에서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쓰면서 그 상하위에 있는 유역 공동체가 어떤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거의 가장 핵심 구시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이렇게 정부 바뀌기 전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때도 보시면 과도한 개발 사업을 하거나 주민 참여 없이 행정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시로를 일어나거나 생태계 악화된다는 이런 문제의 가치의식에 대해서 다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사실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름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럼 누가 중심에 서야 되냐? 지금까지는 국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기본법의 가장 핵심은 시민단체, 시민, 그 다음에 유역주민 이 세 개가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좀 힘들고 더디지만 앞으로 나갈 거냐,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 관리가 일어나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괜찮네 이렇게 하는 많은 분야 중에 가장 핵심 분야는 뭐냐면 상하류에서 수질과 수량이 통합된 겁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팔당이나 이 서울에 있는 데서 녹조가 생기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댐 운영하는 데가 얘기하죠. 물 좀 내려보내주세요.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됐고 댐 운영을 연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물결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 물을 같이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추울 때는 보내주고 이런 거를 실제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이거를 실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절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던 내용들이 이제 협의가 되는 게. 근데 앞으로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8단의 목표도 예전에 저희가 BOD든 TP든 이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높은 목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달성해 왔냐면 무조건 질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오염을 제어한다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3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저희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한 목표가 뭐냐면 87년에 비율이 2.7이었는데 지금 1.3 또는 1.0 아주 좋게 1.0.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 실제 그 수준이 0.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0.7을 그냥 그렇게 달성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남한강과 북한강에 있는 수량을 조금만 더 늘리거나 거기에 있는 수질을 0.1, 0.2만 낮추면 금방 0.2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이 가능한 거는 조직을 통합하거나 그런 마인드를 통합해서 예전에는 하나로만 했던 거를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어떤 옵션이 가장 경제적이고 어떤 옵션이 지속 가능한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의를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비전포럼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성, 책임성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공공성과 지속 가능.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해해야 돼 공공기관하고 정부는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것과 새로운 인력이나 새로운 관점을 수용해서 업무를 혁신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아마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나겠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한 3년은 걸릴 거다. 그래야지 그 기반이 다져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가 이때까지 내려오지를 않고 있고 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간담회를 사실 환경부나 환경부에서 여러 차례 사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나갈 건지. 그렇지 않고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기원회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유효기원회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히 비율이 하나만도 수계마다 다 다릅니다. 이 수치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똑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유효위원회에서 목적을 정하고 그들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필요하거나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지금의 환경부의 물관리 기본법의 시행령에 보면 유효위원회에는 사무국조차 없습니다. 사무국이 없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체계는 뭐냐면 국가위원회에서 사대강 물관리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국가위원회에 속한 일부 위원회로서만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사무국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에 그러면 수계나 유역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저희는 이미 수계관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있는 데도 있고 수계법에 의해서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의 수계관리위원회를 유효위원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걸 하려면 어떤 일이 우선 필요하냐면 지금 있는 법을 일단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계위 이런 기존 조직, 그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수계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해산 절차를 거쳐서 전환해야 되죠. 만약 저희가 그런 얘기 한다면 한강에서는 앞으로 이 모든 그 과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왜? 벌써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규제 개선도 안 해주면서 무슨 기금을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그러고 하류에서는 기금 제대로 쓰지도 않았으면서 그 기금 가지고 유효기금 하겠다는데 나는 뭐 하겠다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자세히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환경부가 지금의 조직을 어떤 조직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명확해야 되고 그 구상으로 가는 점진적인 단계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령, 무슨 유효위원회 구성,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급급해서 하는 현재 그 형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의견을 좀 수용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수자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환경부 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통합할 거냐? 아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입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후속 조치를 하든 하천이나 농업용수까지 포용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건 이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가진 거라도 잘 정리해서 유효위원회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당면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효관리의 기본 조건은 유효 규모별로 유형별로 나름의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재원을 주고 운영 방식을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6월에 국가위원회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국가위원회 구성하면서 유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데 유형위원회 구성은 오리무중이죠. 낙동강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지만 그건 낙동강의 사례입니다. 나머지 3대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낙동강 같은 시범 구조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운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고 똑같이 하는 거냐 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관리 조직은 사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부까지 참견할 위치는 아니나 제가 답답한 것은 환경부는 여전히 아직 이런 걸 갖고 있고 어떻게든 구조를 지금 바꾼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이미 보십시오. 서울특별시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미 물통합관리 수준의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협회 눈치 봐야지 이해관계자 그 얘기 다 들어야지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지를 할 때 이 수준으로 갈지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근데 환경부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좀 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자체 중에 통합물관리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최소한 3군데가 있습니다. 1번이 서울시죠. 내용적으로. 2번 충남, 그 다음에 3번 경기도. 통합물관리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있고 조례도 있는데 이런 데들의 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환경부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직 내 논리로만 조직을 자꾸 정리하시면 나중에 그거는 뒤돌아보면 서울시만도 못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는 저는 국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자리는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하시니까 제가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혁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공기업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가 다른 부처의 업무를 참여하기도 힘들고 조정하기도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인 비전이 있고 조직 방향이 있고 그 큰 테마는 있습니다. 그 테마에 맞춰서 부처의 업무도 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됩니다. 그 정하는 속도도 지금보다 한 2배는 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유효기관에는 통합 체계는 확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만든 법하고 같이 가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기공법하고 같이 딸려온 패키지 그 두 개도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족한 물관리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건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가 해야 될 큰 문제 중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인 계획을 어떻게 좀 메꿔나가고 투명성을 높일 거냐 할 때는 과학적인 진단이나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많은 정보 시스템들 다 통폐합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과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에도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이 어떤 부처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느냐에 너무 거점을 두시지 말고 저희가 가진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격차가 부처, 실무자, 기관마다 너무 다르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의 부족함이 뭔지 이걸 메워가는 그런 역할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든다면 우리 너무너무 부족해서 수정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과 하천의 수질이 현재 어떤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연도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지 예보를 어디서 하는지 무슨 대책 있고 누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웹사이트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못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바꾸거나 자료의 체계를 바꿀 거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조직과 체계를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저는 맞춰야 된다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릴게 시민들은 이미 침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대치가. 그럼 침수 단계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 했던 수량은 나에서요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보면 수령의 돈을 이만큼 들이고 노력도 이만큼 들이고 조직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수질과 수생태는 이렇습니다. 특히 수생태 분야가 그렇고 물의 문화나 역사 분야는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진입도. 그럼 어떻게 침수를 합니까? 이 5가지를 다 넣어서 하려면 이쪽에 있는 힘을 이쪽과 이쪽에 나눠줘야죠. 그런 정책을 펴나갈 거냐 그런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조직에서의 그런 비전이나 내용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강이나 호소, 항우, 연합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환경부가 환경부의 영역의 범위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어디까지 관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넘어서는 그 바깥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업무 연계할 건지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해야 될 아주 큰 정책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이 앞으로 물관리기본법이 나가는 그 상반기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